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렇듯 왕위를 확보하게 된 넥타나비스는 아게실라우스를 지극히 존경하며 그해 겨울을 이집트에서 보내라고 초청하였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급히 귀국하여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도울 생각이었다. 자기 나라 병사들은 이제 외국에서 싸우고 있는데 스파르타는 군자름이 부족하여 용병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경의를 다하여 그를 돌려보냈다.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 자금으로 보태 쓰라고 은하 230탈렌트를 주었다. 그러나 겨울철이라 날씨가 사나워 풍랑이 심하므로 배는 해안의 바싹부터 아프리카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그러다가 메넬라우스의 항구라는 무인도에 도착하여 마침 그곳에서 닻을 풀려던 때에 그는 사망하였다. 향년 84세. 스파르타 왕으로 재위하기 41년. 그동안 31년을 그리스 전체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큰 세력을 누린 인물이라는 명성을 떨쳤다. 그 뒤 레우크라트라의 전투에서 패하기까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한 왕이라는 대접을 받았다. 평범한 시민이 외지에서 죽는 경우 그들이 죽은 외지에다 그냥 매장하는 것이 스파르타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 왕만은 본국으로 그 유해를 호송하기로 하였다. 아게실라우스의 측근들은 꿀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시체를 초로 싸서 스파르타로 호송하였다. 그의 아들 아르키다무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게실라우스로부터 제5대 왕 아기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어김없이 왕위는 계승됐다. 폼페이우스. 기원전 106년부터 48년. 아이스킬로스의 희곡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를 구해준 헤라클레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의 아비는 나의 원수이지만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로마인들도 폼페이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폼페이우스의 아버지인 스트라보에게 가졌던 혐오감은 다른 어떠한 장군에게도 보인 적이 없을 만큼 심한 것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위세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가 벼락을 맞고 죽자 매장하려는 유해를 관에서 끌어내어 능욕을 가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폼페이우스에 대한 로마인들의 애정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었다. 사실 로마인 치고 폼페이우스만큼 끊임없는 온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세인들로부터 받는 이는 일찍이 없었다. 아버지는 끝없는 탐욕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샀으나 아들은 슬기로운 생활 태도와 무술에 대한 열성, 설득력 있는 연설과 성실한 인품, 그리고 다정다감한 대화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남에게서 부탁을 받으면 성심껏 그들을 도우려 했으며 그럴 때에도 돕는다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고 또 남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위엄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의 좋은 벗이 됐고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표정만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는 상냥한 가운데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았으며 꽃과도 같은 젊은 가운데서도 왕자다운 위풍을 지니고 있었다. 머리는 가볍게 물결쳐 흘렀고 두 눈 언저리는 보는 사람에게 부드러움을 느끼게 했으며 그 용모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상 한간에 떠나는 소문이 전하는 대왕의 풍모를 닮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그를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렀는데 그가 이것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성장한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를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렀다. 폼페이우스는 플로라라는 기녀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녀는 그와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와의 정교를 잊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의 친구인 게메니우스가 그녀를 귀찮게 따라다니며 접근했다. 그러나 그녀가 폼페이우스에 대한 연정이 끝내 잊혀지지 않아 그의 수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하자 게메니우스는 폼페이우스에게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플로라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메니우스에게 그녀를 양보하고는 만나지조차 않았다. 그녀는 기녀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의 고통과 연모의 정을 끝내 끊을 수가 없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사실 플로라는 꽃같이 아름다운 기인이라는 평판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카이켈리우스 메텔루스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신을 모신 신전을 회화와 조각으로 장식할 때 미모인 그녀의 초상을 그리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폼페이오스의 해방 노예인 데메트리우스라는 자는 그의 2톤 신임을 받아 후에 4천 탈렌트에 이르는 유산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절세 미인이라 할 만큼 용모가 뛰어났다. 폼페이오스는 세인들에게 이 여자의 미모에 매료되었다는 말을 들을까봐 자유인인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는 이런 일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여 늘 주의를 게을리하여 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스의 용모가 뛰어났고 주위에는 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으므로 애정 문제에 있어 정적의 비난을 면치 못했고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그녀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공물을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가 일상생활에 있어 욕심이 없었다는 것과 검소하였다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한때 그가 병으로 식욕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의사가 그에게 메추리를 먹을 것을 권했다. 그때는 마침 메추리가 귀한 때라서 어느 가게에서도 구하지 못했다. 이를 안 어떤 사람이 루쿨루스의 집에서 1년 내내 메추리를 기르고 있으므로 거기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줬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만일 루쿨루스가 사치에 빠져 메추리를 1년 내내 기르지 않았다면 이 폼페이우스는 살 길이 없단 말인가 하고 후통을 치고는 의사의 권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구하기 쉬운 음식으로 식욕을 찾아 나갔다. 그는 젊었을 때 킨나와 대진하고 있는 아버지의 군대에 종군했는데 그와 막사를 같이 쓰는 동료 중에 루키우스 테렌티우스라는 자가 있었다. 이 자는 킨나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폼페이우스를 죽이려 하였는데 그때 그와 동시에 다른 자가 폼페이우스의 아버지의 막사에 방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폼페이우스의 병사 하나가 식사 중에 이것을 폼페이우스에게 기뜸해줬으나 폼페이우스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기분 좋은 듯이 술을 들며 테렌티우스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그러나 지친 시간이 되자 그는 몰래 막사에서 빠져나와 아버지의 막사 주위에 호위병을 배치하고서는 가만히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테렌티우스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칼을 뽑아들고는 폼페이우스의 잠자리로 가서 그가 있는 줄로만 알고 친구를 향해 칼을 힘껏 내리쳤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부하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큰 소동이 일어났다. 병사들이 걸게 하여 반란을 일으켜 막사를 무너뜨리고는 무기를 빼앗았던 것이다. 장군인 아버지는 소동에 겁을 먹고 꿈쩍도 안 했지만 아들인 폼페이우스는 병사들의 한가운데를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사정하였으며 심지어는 진영 입구에 드러누워 병사들의 출로를 막고서 나가려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짓밟고 나가라고 울면서 호소하자 병사들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물러섰다. 그리하여 800명을 제외한 병사들이 태도를 바꾸어 장군과 화해하게 됐다. 아버지 스트라보가 사망하자 폼페이우스는 아버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 공금의 대부분을 횡령한 것이 해방노예인 알렉산드로스라는 자였다는 것을 밝혀내어 이것을 당국자에게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후에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일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야스클룸 시에서 약탈한 물건 중 사냥에 쓰는 그물과 책들을 그 자신이 가졌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아버지가 아스클룸 시를 점령했을 때 그가 입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킨나가 로마 시로 귀환한 후 그의 친위대가 폼페이우스의 집에 침입하여 재산을 약탈할 때 잃었던 것이었다. 고발자의 진술에 의하여 몇 번씩 재판에 예심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폼페이우스는 예민한 판단과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확고한 태도를 보여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이 재판을 담당한 법무관 안티스티우스는 이런 폼페이우스가 마음에 들어 사위로 삼고 싶어 했는데 이 생각을 친구들에게 의논해보기로 하였다. 결국 폼페이우스가 이것을 승낙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리에 약혼계약이 맺어졌지만
안티스티우스가 서두르는 바람에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내 폼페이우스에게 무죄석방이라는 재판관들의 판결을 안티스티우스가 선고하자 사람들은 마치 신호라도 내려진 것처럼 결혼을 축하할 때 행한 옛날의 관례대로 탈라시오 하고 외쳤다. 이 관례의 대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때 사바니족의 처녀들이 운동 경기를 구경하기 위하여 로마로 오자 그 처녀들을 로마인 중에서 우수한 자들이 강제로 납치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었다. 이때 친분이 천한 종속민으로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던 자들 몇이 한 아름다운 사비니족의 처녀를 납치해 갔다. 이때 그들은 도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처녀를 빼앗기게 될까봐 모두가 다 일제히 탈라시오 하고 외치면서 달려갔다. 탈라시우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한 인물의 이름이었다. 따라서 탈라시우스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성을 올리며 이것을 축하하였는데 그것은 탈라시우스는 그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장난과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호칭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한다. 탈라시우스에 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 계약대로 폼페이우스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안티스티우스의 딸 안티스티아와 결혼하게 됐다. 폼페이우스는 긴나에 군에 입대했으나 좋지 못한 혐의를 받게 되어 몸에 위험을 느끼자 곧 그것을 도망치고 말았다. 부대 내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부대 내에는 폼페이우스를 킨나가 살해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이렇게 되자 그 전부터 칸나에게 억압당하고 있던 자들, 폼페이우스를 따르고 킨나를 미워하고 있던 자들이 걸게 하여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긴나는 몸을 피하였으나 칼을 뽑아들고 그의 뒤를 따라온 백인대장에게 잡혔다. 그때 긴나는 살아나기 위해서 그 백부장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값비싼 그의 도장 반지를 내밀었지만 그 백부장은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나는 휴전조약을 맺으러 내 놈에게 온 것이 아니다. 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법을 존중할지 모르는 폭군을 벌하려고 온 것이다. 하고 말하고는 순식간에 그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여 킨나가 죽자 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아 실권을 장악한 것은 까르보라는 정치가였는데 그는 킨나보다도 더 잔인무도한 폭군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지배자의 교체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 민중의 열망을 짊어지고 술라가 등장하였다. 로마를 괴롭히는 불행이 너무도 커서 사람들은 자유란 것을 전혀 바랄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전처럼 살더라도 불행과 고생이 덜해서 참기 쉬운 쪽을 바란 것이었다. 그런데 킨나의 진영에서 나온 폼페이우스는 당시 이탈리아의 피케눔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지방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는 선친과의 인연으로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마 시민 중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 자기 집과 가산을 버리고 도처에서 술라의 진영으로 피난하여 모여드는 것을 보자 그는 맨손으로 한 만면자로서 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술라를 위하여 어떤 공을 세워 위신을 높인 다음에 부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의 진영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였다. 폼페이우스는 피케눔 지방 사람들의 충성을 시험해보려는 뜻에서 명령하여 그들을 움직여 보였는데 그들은 기꺼이 폼페이우스의 뜻에 동조하여 카르보가 보낸 사자의 권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예로 빈디우스라는 자가 폼페이우스는 이제 학교를 갓 나온 책상물림의 풋내기인 주제에 당신들을 놀리고 있다고 하자 시민들은 격분하여 왈칵 화를 내며 그에게로 덤벼들어 빈디우스를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래하여 약간 23살의 폼페이우스는 큰 세력을 가지고 누구에게서 장군에 임명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군지휘권을 장악하고서 아우크시눔이라는 꽤 큰 도시에서 굉장한 단을 설치하였다. 이때 그 도시의 실력자인 벤티디우스 형제가 그 도시의 최고 권력가인 카르보를 위하여 폼페이우스에게 적대 행위를 보이자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축출해버렸다. 또한 그는 군대를 징집하여 소대장과 지휘관을 질서정연하게 임명하였고 여러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일을 하였다. 18.